4구 문정동 네. 102-14번지의 신축 푸른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일단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전세 줬어요. 아, 전세 주셨군요. 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님은 그렇게 전세를 줬기 때문에 얘는 투자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투자 상품이에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이 투자 상품 중에서 전세를 줬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갭 투자라는 것은 매매 금액에서 전세금 뺀 금액을 갭 투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갭 투자는 첫째, 얘가 개발이 되냐? 개발이 되면 갭 투자가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둘째,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전세금의 상승이 충분히 되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든 둘 다 마지막에는 팔아야 돼요. 환검성, 팔릴 수 있냐? 이걸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일단은 봐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갭 투자가 매수 금액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4억 8,200이요. 4억 8천에 구입을 하셨고, 전세는 얼마 줬을까요? 4억 5천이요. 4억 5천이고, 자, 4억 8천, 4억 5천일 것 같으면 얘는 일반적으로 방 2개짜리 같으면 11평, 12평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큰 평수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자, 그 큰 평수가. 17평이에요. 네. 그러면 17평짜리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거냐. 그거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이런 갭 투자 형태가 어디에 입지할 거냐.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첫째, 얘는 개발이 되어서 올라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전세금이 상승되어서 내가 전세금이 만약에 4억 8천까지 가버리면 내가 샀는 금액보다 전세금이 더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성공한 투자가 가능하죠. 그죠? 네네. 그래서 얘는 충분히 4억 5천 전세를 나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런데 봤더니 자, 이런 갭 투자에 들어오는 세입자들 또는 이거를 가지려는 사람들은 특히 세입자들은 누가 뭐래도 여기에서 가까운 쪽으로 거주를 하려고 해요. 매일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럼 매일 출퇴근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작겠죠. 젊은 사람들이 매일 출퇴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뭐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중에 내 자산이 좀 적어서 뭐 전세로 살겠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 전세 수요자가 전세금이 올라가도 전세 수요가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전세 수요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치자고요. 전세 금액이 얘가 뭐 5억 같자. 그러면 매매가는 5억 5천에서 6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었을 때 이거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구입하는 걸 이거보다 작은 거를 예를 들어서 2억이니 2억 5천이니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전세가 올라서 얘를 3억이니 3억 5천 판다. 이거는 구입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런 갭 투자 중에는 안 되면 월세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역세권 그런 것들은 또 구입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월세로 돌려서 갈 입지가 아니에요. 주거지역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으로 보면은 좋은데 물건 자체의 장래로 보면은 왜 황금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물건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만한 물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제 의견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아, 선생님. 네. 저기 그 옆에 136번지가 지금 재건축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중장기로 끌고 가면은 재건축이 기대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사무실이나 네. 세미나 오면은 서울에 이러이러한 지역에 하나 사놔놓으면 이 주변이 이렇게 되니까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수시로 받는데요. 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걸 이걸 어떻게 늘릴 거냐를 걱정해야 돼요. 앞으로는. 네.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 집을 얼마나 더 지을까는 지금 이거 오래 못 가요. 앞으로도 20년, 30년 지나면 집이 모자라서 그렇지가 않아요. 네. 지금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봐보세요. 지금 60대 전후 60대는 1년에 태어난 이때는 1년에 한 120만 명,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이때는. 네. 그런데 지금 나이 20살 정도 되는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약 몇 명이 태어났냐면 60만 명이 태어났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작년에 몇 명이 태어났냐면 30만 명이 태어났어요. 원래 몇 명이 태어나냐면 23만 명이 태어나요. 원래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23만 명보다 더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10년 지나면은 20대가 30대 되고 40대가 40대 돼요. 10년, 15년만 지나도 20, 30대가 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데 우리는 1년에 100만 명, 120만 명 태어나는 세대에 지금 따지면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 인구 이런 거 따지고 우선 가격이 올라가서 서울이 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주택 가격이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중에 무조건 개발이 돼서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다. 만약에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아예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에 사야지 언젠가는 되지 않겠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자, 거기까지 제 의견 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